좋아요, 구독. 총 12화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2화까지 봤습니다. 2화까지 나왔거든요. 초기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2014년에 개봉한 수상한 그녀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인 거죠. 영화판 수상한 그녀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심은경, 남훈이, 박인환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총 관객수가 866만을 기록했던 작품이에요. 어우, 엄청 많이 봤구나. 성공했던 그런 작품을 리메이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1화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잘 나가는 엔터 회사를 운영하는 유니스 엔터, 한의사. 한의사는요, 이 친구, 진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걸그룹 프로젝트에 사활을 겁니다. 투자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거든. 그런데 걸그룹 멤버 중에서 자기가 만들었던 걸그룹 멤버 중에서 가장 에이스 에밀리라는 친구가 도망을 칩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무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은 빨리 에밀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에밀리가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한편 오말순 소머리국밥을 운영하는 오말순 김혜숙님. 자, 오말순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오말순이 좀 더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오말순 할머니가 이 소머리국밥집을 넘깁니다.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나 봐. 그리고 가게를 넘긴 다음에 전설의 명곡 노래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KBS에서 하는 불후의 명곡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명 가수들이 명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명곡을 부르는 뭐 프로그램인가 보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버지의 생사도 모르는 딸 서영이, 이 서영이는 엄마의 모든 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사실 이 오말순 할머니가 노래 대회를 나간 이유가 김혜심이라는 가수가 있어. 아주 그 뭐 대가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김혜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혜심이 부른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사실은 자신의 곡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회에 나간 건데 고음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서 복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속이 상한 오말수는 인생을 비관하며 영정사진을 찍으러 가게 되는데, 영정사진을 딱 찍자마자 20대로 젊어져 버립니다. 바로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느낄 수 있죠? 1인 2역이다. 1인 2역이다. 에밀리도 요 모습이고 젊은 오말순도 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오말순은 김혜심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오말순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드라마가 바로 수상한 그녀입니다. 자, 작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요, 박용순 PD가 연출을 맡았고요. 시크릿 마더, 원티드, 이혼 변호사는 연애 중이라는 작품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드라마들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본은 허승민 작가가 맡았고요. 사생결단 로맨스, 파랑새는 있다를 집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출연은 김혜숙, 정지소, 진영입니다. 자, 러닝타임은 거의 뭐 1시간 2분 정도 나옵니다. 1화, 2화 다. 그래서 평균 1시간 2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라마는 수목 드라마인데요. 이번 주는요, 수요일 날 1, 2화를 연속 방송했어요. 제가 OTT로 본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1화, 2화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뭐 다음날 목요일 날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땡겨가지고 1, 2화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자, 구성은요. 1화는요. 한의사의 위기 상황, 그리고 오말순의 이 행복과는 먼 삶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도 위기고 오말순 여사도 위기인 거죠. 자, 2화에서는요. 오말순이 젊어지면서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측인데요.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오말순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요. 아이돌 멤버들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뭐 왕따건 뭐 어쨌건 뭐 얘기가 있겠죠. 그 와중에 한의사와의 로맨스도 펼쳐지겠죠. 정지소와 이 진영이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멤버들과 결국엔 화합을 하게 되고요.
정식 데뷔에 가까워지자 젊은 오말순과 늙은 오말순의 변신 빈도가 빈번해지게 되는 거지. 점점 할머니로 변하는 시간이 많아지네? 그래서 위기 상황을 계속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결국에 김혜심에게 복수를 하면서 김혜심의 옛 일이 탄로가 나고, 그러니까 노래를 뺏어간 일이 탄로가 나겠죠?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진전되면서 결국엔 행복한 삶을 누린다. 요게 아마 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 예측이 빗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판타지. 할머니 오말순이 아가씨 오말순으로 변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코믹극이 주요 소재인데요. 과거 시절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루지 못한 꿈을 현실에 와서 이루게 되면서 이 보시는 중장년층들에게 대리만족을 하게 해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 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고요. 작품 내적으로는 20대 여배우가 70대의 노인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언밸런스한 모습으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인 정지소도 이 곱상하고 애기 같은 얼굴에 억척스러운 이 연기를 더하다 보니까 여지껏 보지 못했던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딜레마입니다. 자, 2화였는지 2화 예고편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의사 이 진영과 이 정지소가 스킨십으로 이제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좀 살짝 나왔거든요.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 막 이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 이것으로 봤을 때 역시나 로맨스가 있어 보입니다. 70대의 오말순과 20, 30대의 한의사와의 사랑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딜레마를 그려낼 것으로 보여지죠. 만약 70대의 오말순이 20대의 오말순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만약 20대의 오말순이 잠깐의 시간이라면 과연 젊은 한의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여지껏 자신을 사랑해준 정보석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이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딜레마는 영화 비밀이라는 작품에서도 나왔던 딜레마죠. 자신의 딸로 변한 아내를 위해서 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아내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 주인공이 무척 고민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요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부분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KBS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코미디, 판타지 이런 것보다 결국엔 로맨스일 거야. 로맨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딜레마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크박스 뮤지컬. 자,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화, 2화에서 느낀 점은 노래 부르는 장면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방에서 부른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또 손녀의 노래와 이 아이돌 소재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음악의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주크박스 드라마로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무대가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다른 노래들도 많이 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 주크박스 뮤지컬 드라마라면 많은 음악들을 들려줄 거고 그것도 정지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들려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잠깐 나온 거죠.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 당연히 원작인 수상한 그녀도 있지만 판타지, 로맨스, 음악, 가족, 성장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2023년에 방영했던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사를 모르던 한 여자가 무인도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가수의 꿈을 꾼다라는 측면이 매우 비슷합니다. 배우의 억척스러운 그 연기라든지 시골스러운 느낌이라든지 남에게 곡을 뺏긴 것 등등 해가지고 닮은 구석이 꽤 많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인도의 디바도 노래가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박은민 씨가 콘서트도 열 정도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아마 그 수준을 밟지 않을까, 정지소 씨도.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은 1, 2화까지는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아쉬울 만도 한 것이 이게 원작이 있기 때문에 원작을 넘어서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1, 2화이기 때문에 흐름이나 내용 자체가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범위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영화판과
이 드라마판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수라기보다는 아이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 그리고 20대 오말순과 70대 오말순이 동시에 살고 있다는 점인데 이 두 가지의 소재로 더 사람의 흥미를 끌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의 매력으로 어필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가수에서 아이돌로 바꾼다고 사람들이 "오 아이돌로 바꿨어." 하면서 볼까? 지금 뭐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이런 소재를 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나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정지소의 할매 연기입니다. 사실 1-2화만 놓고 봤을 때 유일한 흥미 포인트가 이 정지소의 할매 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귀여운 이미지, 아직 학생 티를 벗어낸 지 얼마 안 된 20대 여배우가 70대의 억척스럽고 수더분한 70대의 노인의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마냥 사랑스럽게 보이죠. 있어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은 막 너무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너무 젊어졌고 사람들은 나를 젊게 봐. 내가 70대 노인이 아니래. 그래가지고 당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어딘가에 주저앉아가지고 사탕을 까먹는 장면이 있어.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할머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원래 장사를 가르치던 곳이 있었는데 오말순 순댓국밥집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젊은 상태에서 그곳을 방문했단 말이야. 근데 자기 버릇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막 카리스마 있게 똑같이 이제 할머니가 장사를 가르치는 모습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었고 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원래 70대 때는 그 고음이 어디 부분에서 안 올라갔었는데 20대가 되자 그 고음이 올라갔거든.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할머니 춤을 막 추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더라고. 그러려면 주인공이 약한 거 아닌가요?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되게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정지소라는 배우의 가능성을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 이런 연기도 돼 하면서 어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지소라는 그 배우의 인지도로 보면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인지도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이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1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걸 또 얘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답답한데 드라마는요. 1화가 재밌어야 돼요. 1화가 가장 중요해요. 1화가 재밌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이번 수상한 그녀는 최근 본 드라마 중에서도 1화가 가장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는 거야. 1화가 가장 재미가 없었어. 이 수상한 그녀는 코미디가 기본적으로 깔린 드라마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리메이크니까. 그리고 영화가 원래 코미디였잖아. 하지만 1화를 보면요. 정극에 더 가깝습니다. 코미디라고 나오는 것은요. 거의 오바스러운 연기만 잔뜩 나와요. 예. 그리고 코미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오바스러운 연기 빼면은 코미디가 없어요. 없다시피 해. 거기다가 1화 내내 주인공들의 밑밥 가는 구성을 가져갔거든요. 오말순의 인생, 오말순의 비극, 오말순의 회환, 한의사의 실패, 이런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시청자를 모객할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를 않아요. 1화에서. 그러다가 끝에 마지막 5분 가서야, 마지막 5분 돼서야 오말순이 20대로 변하는 모습이 겨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화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1화는 거의 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빌드업만 해요. 꾸준하게 빌드업만 한다고. 그래서 1화를 보신 분들은 2화를 안 볼 것 같고요. 1화를 안 보고 2화를 보신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 1화가 너무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별로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담아냈어. 물론 이제 서사 과정에서 빌드업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 그런 것들만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건 안 되겠는데? 리뷰도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마지막 5분에 오말순이 20대로 변하면서 그래 2화까지는 보자 해서 2화까지 본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거죠. 예. 자, 두 번째.
답답한 전개. 자, 대체로 이런 변신물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호소형. 그러니까 내가 변했어. 근데 야, 나 걔야. 나 고테일이야. 나 모르겠어? 나 이름 나 이렇고 나 저렇고 나 저런데 나 고테일인데 몰라보겠어? 쟤들이 에이 아니야 거짓말. 이런 호소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모르세요. 너 혹시 고테일 아니야? 아닌데? 나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모르세 하는. 근데 이 드라마는요, 좀 이상합니다. 호소하지도 않고요. 모르쇠로 일관하지도 않아요. 오말순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안면 인식 장애들 있는 그런 작품들 있잖아. 그 뭐야 천사전의 네티 같은 거 보면은 어 머리 질끈 묶었다고 사람들 못 알아보는 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눈치가 더럽게 없어. 특히 손녀하고 만날 때. 그래 키오스크에서 만났을 때는 모를 수 있지. 당연히 모를 수 있어. 근데 할머니 핸드폰도 똑같아. 말투도 똑같아. 노래방에서 18번 곡도 똑같아. 춤도 똑같아. 거기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데 손녀는 전혀 의심이 없어. 할머니라고 전혀 의심을 못해. 심지어 예고편에서도 딸이 엄마를 못 알아봐요. 아니 우리가 사진으로 그래도 엄마 얼굴 정도는 젊었을 때 얼굴 정도는 알잖아. 근데 거기서 똑같을 거 아니야.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말투도 똑같아, 핸드폰도 똑같아, 옷 입는 취향도 비슷해. 다 똑같은데, 아, 우리 엄마랑 되게 닮았어. 이렇게 하고 못 알아봐. 완전 90년대 스타일 전개 방식에 굉장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사실 바로 해결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가야 되거든요. 요즘 스타일은 그렇단 말이야. 너 설마? 너 걔지? 그래서, 나 들켰어. 나 제발 모른 척 해줘, 모른 척 해줘. 그래, 모른 척 해줄게.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계속 그거를 알아채게끔 계속 행동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정말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진짜 90년대 정서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런 저런 걸로 봤을 때 이 작품은 중장년층을 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보라고 만드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드라마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중장년층이 나중에도 꿈을 꿀 수 있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20대가 70세 노인 역할을 하네? 이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고 깔깔거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중장년층을 위한 작품인 것 같고 그러지 않고서야 전개가 이렇게 답답할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주말 드라마는 아니지만 주말 드라마급 작품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좀 그래 보여요. 이 작품은 시간이 남으면 보겠지만 굳이 찾아보진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대하고 봤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성공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정지소 씨의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봤는데 너무 예상이 가능한 거지. 안 봐도 대충 눈앞에 선한 거지. 아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정말 안 맞기를 바랍니다. 근데 맞아떨어진다면은 저는 이 리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중간에 다른 전개가 나오고 막 색다른 게 나오면은 제가 리뷰를 꼭 할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냥 수상한 그녀 영화판을 한 번 더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요.